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40대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까지 과속을 하며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여성은 아이가 아파서 빨리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 논란으로 광고 방영이 중단됐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예지는 지난 2021년 가스라이팅과 학교폭력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타이 마사지 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마사지 업소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실장이 성매매를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을 위해서 어제 공개하지 않고 오늘을 위해서 아껴뒀던 박 변호사님, 네, 아드님 박민우 군. 예, 우리 민우 조금 전에 수능을 마무리하고 PC방으로 갔다고 해요. 고생했다, 민우야. 이런.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예, 저도 뭐 술 마시러 갔었죠. 예. 아무튼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 나왔다는.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쳤다. 끝까지 다 쳤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박민우 군을 비롯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했고요. 또 우리 선생님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집에 가서 야, 민우 너 일로 와봐 임마 딱 해놓고 채점하고 막 같이 한번 먹여보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안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너무 짜증나 진짜. 아셨죠? 치고 말 건데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우, 지금 자기 얘기 하는 줄도 모를 거예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영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만나보시죠. 지난달 서울 구로의 한 지구대입니다. 한 남성이 들어와요.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예? 아저씨 신분증 좀 줘보세요 하니까 저렇게 신분증을 건넵니다. 세상에 조회를 해봤더니 대박. 사기 수배범이었어요. 자, 그 와중에 또 술이 확 깼네. 갑자기 뻥이야, 나 죄인 아니야. 하지만 이미 취중 진담은 입 밖으로 나온 터. 검거 성공. 세상 모든 나쁜 놈들이 이렇게 제 발로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신분증까지 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민우 아버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사건 반장 팬이에요. 저녁 밥 시간 나의 동반자 하신 성남의 윤복실님. 복실 씨. 자, 거창고 3학년 우리 아들 도연아 초중고 12년간 정말 수고 많았다 하신 김나영님. 딸 해서야 수능 보느라 고생했고 남은 면접도 잘 봐서 대박나자 하신 성남의 김정민님. 플루트 전공하는 우리 딸 김시연 레슨에 수능 준비까지 너무 고생했어 하신 이경윤님. 자, 퇴근길에 차 사고 당해서 입원했어요. 유유 나 아파 힝 하신 대전의 이승은님. 자, 노스캐롤라이나 삽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하신 손순옥님. 25년간 화물차 운전하셨던 아빠가 암 판정받고 일을 관두셨어요. 엄마도 함께 우울해하시네요. 아빠 조택은 엄마 임춘예 씨 걱정 말고 힘내자 하신 조현경님. 부산의 강경화님, 여주의 이수아님, 이홍라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탐나면 무조건 내 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자, 길 가던 남성이요. 가게 앞 화분에 눈에 팍! 이 뒤를 돌아보면 가다가 아니야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내 거야 싶었는지 다시 백을 합니다. 자, 요리조리 만지작 아니야 참아야 돼 포기하는 듯 했는데 아직 안 갔지롱 하면서 다시 이렇게 또 옵니다. 자, 그 순간 화분에 설치한 조명을 확 뽑아들고 조명을 뽑고 유유히 퇴장. 세상에 이런 급반전이. 저는 당연히 화분 도둑 이려니 했는데 조명 도둑이었습니다. 거의 식스센스급 반전.
네, 맞습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 반이고요. 서울 도봉구의 한 정육점 앞입니다. 그 앞에다 화분을 갖다 놨는데 한 남성이 이걸 유심히 살펴보더니 지나가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길 반복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화분이 아니라 그 화분에 설치돼 있던 인테리어 조명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이 며칠 뒤에 제보자는 이 화분에 조명이 없어진 걸 발견했고요. CCTV 돌려보고 저 남성의 절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이 태양열 이용해서 작동되는 장식 조명이었다고 하는데 비싼 건 아니지만 이런 행동 다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 제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 저 예쁜 조명을 훔쳤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보따리 들고 가는 여성. 어머, 이거 대파 완전 내 스타일. 자, 가게 앞에 대파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냥 가. 자, 그냥 갑니다. 하지만 아니야,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다시 백. 자, 뒷짐지고 가게 앞을 좀 스캔을 하는데요. 쭉 주변을 둘러보더니 으라 차차차차차차차 묵직한 대파 봉투를 저렇게 들고 어떻게 보자기에 싸고 저걸 동여 매고 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쌌어 지금 자 싸고 있어요 아이고 산타 예자 으라 차차차차차 빨리 들어가 예 그대로 사라져 갑니다. 아 피해를 입은 저 가게 이름이요. 만만 닭강정인데요. 사장님이 우리가 만만해서 이러냐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왜 저러고 살았죠? 자, 닭강정에 대파 이해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념 닭강정 만들 때 대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4일 오후에 있었던 6시 40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북 영천에 있는 곳입니다. 닭강정 할 때 양념 만들려고 대파를 사놓고 밖에 잠깐 널어놨는데 저거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지금 행동을 보면 저게 고의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다. 아 당연히 있죠.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어. 대파 내 스타일인데 탐난다. 갔다가 돌아갔다가 보자기 싸고 여러 모습을 봤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는 뭐 길에 좀 떨어져 있는 거 좀 가져간다 해가지고 뭐 그것도 범죄가 되지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CCTV 다 포착이 돼 있고요. 박 절도가 변호사님. 성립합니다. 박 변호사님 무슨 청과물 시장에 네. 바닥에 이렇게 떨어진 그런 거 주워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소가 안 되는데요. 아 진짜? 일단은 첨가물시장 아니고 매우 중요한 걸 가져갔고 저게 20kg인데 시가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뭐 비싸면 비싸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렇게 만만 닭강정집에서 이렇게 알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농산물 몇 번 절도 당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경고의 차원에서 아마 올린 것 같아요. 다른 또 상점도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절도가 될 수 있고 이게 반복되면 처벌될 수 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음주운전 꼼짝마입니다. 자 음주운전자와 경찰의 아슬아슬한 레이스 영상 만나보시죠. 자 흰 트럭을 주목해 주세요.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자 갑자기 뒤로 후진을 하네. 그러다 쾅 뒤차와 충돌하든 말든 그냥 쭉 불법 유턴까지. 자 경찰이 달려가지만 트럭은 그대로 도주합니다. 자 얼른 트럭을 쫓기 시작하는 경찰. 야 거기서 임마 해도 무시하고 저렇게 쭉 달려. 자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지금 요리조리 조리요리. 예, 자 급기야 트럭을 버리고 36개 주행랑을 치는데 새길로 지금 갔는데 지가 안 잡히고 버텨. 예,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자 경찰 정지 신호 무시하고 달리는 건 대략 세 가지 중 하나겠죠. 술, 약, 무면허 어떤 거? 1번입니다. 저게 지난달 15일 오후 8시 정도 대전 유성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시면 이게 신호를 받고 좌회전으로 딱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저 꺾어진 길이니까 안 보였던 모양이죠. 들어오고 보니까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아차차 싶었던지 뒤로 후진을 합니다. 근데 뒤에 차가 있는데 차간 간격이 안 나오니까 후진하면서 뒷차를 들이받았어요. 에헤이. 거기서라도 멈췄어야 되는데 불법 유턴을 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경찰차가 추격을 했는데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에헤이. 차를 세우고 필사에 도주를 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도망을 갔을까? 잡고 보니까 술, 음주,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요. 그것도 처음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걸렸던 전력이 있는 상습 음주운전. 최근에 음주운전 3번, 2번은 걸려도 이 죄질이 안 좋으면 구속까지 시킵니다. 저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상습범이면. 그래서 저렇게까지 도주하려고 했던 건데 음주운전 적발되는데 도주에서 성공한 사례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게임 마니아 버스 기사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신호 대기 중인 버스입니다. 기사님은 휴대폰을 만지작. 아이, 뭘 저렇게 만져? 자, 신호가 바뀌고 휙 내려놓고 기어 넣고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또 신호 대기. 휴대폰 들고 뭘 자꾸 저렇게 눌러. 저거 뭐야 저거? 저번처럼 주식 시세표를 보고 있었을까요?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뿅뿅 게임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민우처럼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민우는 그냥 정상적으로 PC방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기사고요. 버스 기사입니다. 버스 기사가 지금 운전하는 도중에 신호 대기 때마다 계속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을 이 정도면 보고 중독 아닙니까? 중독도 중독이고 사실은 운행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한 20만 원의 벌금이나 뭐 구류 가료 처할 수 진짜요?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요. 운전기사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 승용차도 그게 문제지만 버스를 하면서 많은 승객들의 그러니까. 안전이나 생명이나 신체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런 운행자한테 폭행 행사했을 때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그만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한다니요.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보자가 이 영상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저러지 마세요. 다음 이어갑니다. 우리 차 자리예요.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 만나보시죠. 차 여기 들려고 그러는데? 제가 들려고 그러는데. 참. 서 있어, 누가? TV에서만 보는 거를 여기서 겪네. 서 있어? 서 있어. 짐을 차 온다고. 와. 애들이고 아주 대단하다. 자, 사건 반장 그리고 한문철 TV 그렇게 주야장천 방송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지 말자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어제 저녁 6시입니다.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고요. 제보자가 퇴근을 하고 직장 동료랑 통화를 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들어와 보니까 마침 현관 가까운 곳에 빈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우려고 다가갔는데 웬 여성이 저기로 들어와서는 짐을 놓더니 그 아이까지 타고 있는 유아차까지 끌고 와서 이 주차 공간을 막고 서 있었던 겁니다. 이 제보자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 여기 차 대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성이 지금 우리 차 주차하려고 우리 차 가지러 간 상태다라고 받아친 겁니다. 일단 대화를 더 길게 이어나가진 않았고요. 결국 뒤로 빠져나와서 다른 데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그 당시에 통화 중이었기 때문에 별달리 더 시비 걸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화를 끝냈는데 이 다른 곳에도 빈 공간 굉장히 많았는데 뭐 저렇게까지 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야 하나 의문이 든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교수님도 저런 경험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런 게 아직 일단 선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점 의식이 있어서 이게 계몽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게 자꾸 저렇게 보도가 되고 하면 이제 저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느끼게 될 텐데 실제로 다른 데도 많은데 그럼 왜 저기를 갖다 선점하려고 했느냐? 저기가 아파트 현관 앞자리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여성 같은 경우도 자기가 편하게 차를 갖다가 대고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아까 그 제보자께서 하신 얘기 중에서 TV에서 보던 걸 여기서 경내하는 게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유모차까지 갖다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아이 있어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아이가 있다라고 해서 저런 이기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고 하는 스티커 달면서 교통 법규 어기고 난폭 운전하는 거 너무 싫어 진짜. 예, 그 정말 민망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건데요. 진짜 싫어. 오히려 이제 아이가 보는 저런 데서는 이제 아마 저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저거는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아마 느끼게 된다면 다음번에 좀 행동이 교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빵 했더니 킥보드가 점점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옆에서 보니까 전동 킥보드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어째 불안불안해요. 자, 그 와중에 또 버스를 추월하려고 또 1차선으로 쭉 가는데 버스 버스가 멈췄으니 망정이지. 자칫했으면 저 역과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진짜 양 변호사님. 예, 그러게 말입니다. 저게 지난 8일 저녁에 광주 북부에서의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전동 킥보드가 버스가 있는 2차로 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원래 킥보드는 도로 가장 안쪽으로 주행을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킥보드가 버스가 잠깐 정류장에 멈췄다가 다시 주행을 하니까 추월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킥보드가 버스를. 그러면서 1차선까지 넘어오니까 이 블랙박스 차량은 놀래가지고 경적을 빵 울린 거죠. 그래서 놀란 나머지 또 버스 밑으로 들어갑니다. 저거 진짜 아슬아슬하게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멈춰서 저 정도에서 이제 진짜 큰일 날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진짜 잘못한 거 맞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겁니다. 1차로에 있던 그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분도 예. 전동 킥보드가 잘못한 건 맞더라도 그게 거기 있는 걸 봤으면 조심 더 하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꼭 불법을 저지른다고 저 앞에 있으니까 너 불법이니까 내가 사고라도 상관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을 이해할 수 없어요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어제 심야에 저와 정말 오랫동안 자, 이 기자. 네, 이 남편이 오픈 채팅방 정모에서 한 여성을 만나서 이혼을 결국 결심했다는 결혼 10년차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언젠가부터 남편이 이 오픈 채팅방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팅방이요, 그 남녀 간의 소위 말하는 썸 그리고 뭐 친목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여기서 한 여성을 만나서요, 이 여성이랑 단둘이 영화도 보고 밥 먹고 집까지 데려다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일행들이랑 같이는 낚시 여행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사연자는 이 사실 알고 이거 최소 정서적 외도다 싶어서 그 상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나 단둘이 만난 적 없다라고 잡아떼더라는 겁니다. 증거 들이대니까 그제야 사과는 했는데 그러면서도 둘이 만나긴 했지만 남편이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 계기로 이혼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남편은요, 여전히 남편 역시도 나 아무 사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사연자랑 합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요, 이 두 사람 다 여전히 그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가족이랑은 연락도 뜸하고 여행 한번 안 갔으면서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는 연락하고 주말마다 놀았는데 외도는 아니었다는 남편. 이거 믿어도 될지 고민이라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자연아, 진짜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야? 그 오픈 톡방인지 그거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 극장 가서 영화 보고 밥 먹고 한 거는 맞다. 하지만 요즘 말로 그냥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일 뿐이라고 어디 함부로 외도란 말을 갖다 붙여. 그리고 내가 100번 양보해도 플라토닉 정도이지 에로스 그런 거 아니다. 나 이혼 못해,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음 아내입니다. 그러셔. 야, 양지열, 이게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플라토닉.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이번 여름에 나랑 지훈이 데리고 석촌호수라도 간 적 있어, 없어? 없지? 너 근데 욕 나올 뻔했어. 그 여자랑은 미사리 카페, 파스타집에 아주 그냥 좋은 데는 다 갔더라. 니들 숙박업소 가는 것만 내가 못 잡았지. 이게 외도 불륜이 아니면 뭔데? 너 당장 꺼져, 인간아, X. 그렇습니다. 이건 뭐 솔직히 OX의 어떤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정행위의 개념이 이제 간통죄 2016년 그 무렵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민사적으로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죠. 이혼 사유가 된다거나 공무원이나 이랬다면 징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그 부정행위 범위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 범위는 되게 넓고요. 지금 행동들이 대부분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진짜요? 지금 남편이 하는 행동, 놀러 가고 여자와 같이 다니고 뭐 오픈 채팅방이든 뭐 비밀 채팅방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 자체가 그렇고요. 결정적으로 참 그 부분이 좀 눈에 띄거든요. 가족들하고는 안 가는데 여기만 간다. 이게 가장 아내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닌가. 본인이 정말 떳떳할 수도 있겠죠. 그걸 떠나가지고 그 자체가 떳떳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교수님. 가족들하고 가면서도 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 뭐 판단 받을 것도 없고 가장 쉬운데 또 저 남성이 어디서 이제 그 뭐 플라토닉하고 에로스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제시를 하는데 실제로
이 남성들 같은 경우는 플라토닉이 거의 힘들다라고 이제 그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거는 남녀가 같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영화 보고 식사하고 집에 데려다 주고 뭐 그냥 다른데 살림 하나 차리는 거네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만은 난 헤어지기 싫다. 이 극도 이기적인 그런 것이고요. 그건 뭐냐면 가정은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람 사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빨리 그 갈라서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감히 해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이 제보자 사연자분한테 뭐 하나 이렇게 받은 게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오픈 톡방이라는 데서 썸타보금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톡방에서 네. 사실상 10계명처럼 썸타보금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이런 무슨 계율을 만들었대요. 어떤 근데 내용? 제가 내용을 잠깐만 네. 설명해드리면, 널 보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방송에서 이거 제가 전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니 진짜 제가 이걸 어제 그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걸 보고 정말 좀 충격을 받은 게, 이놈의 나라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진짜. 일단 저는 이제 이게 X를 한 이유가요. 이 제보자분에게 꼭 이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까 박준 변호사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 부분을 혼돈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간통죄는 형사처벌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육체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는요. 전화만 자주 해도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 나 그거 싫어하는 순간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딱 멈추고 절대 안 그러겠다고 하지 않는 한 여기에서 제보자가 저 사연 그대로 들고 가서 이혼 법정에 서면 저거는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재판부에서 판사가 그래 플라토닉이야 이혼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합니다. 저 남편분은 사실은 민사상으로는 자백을 다 한 거예요. 진짜? 예. 나 그냥 영화만 보고 놀러만 갔지 아무것도 안 해서 영화 보고 놀러 간 거를 지금 아내가 싫어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혼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내의 결정이지만 아내분도 그 얘기를 하세요. 당신 잘못 알고 있다. 이게 꼭 옛날 말로 외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정에 더 충실하든지 아니면 당신은 그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썸타보금의 12절을 하나 읊어드릴게요. 내 이웃의 이성도 네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라. 네? 이딴 거를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어서 웃으시는 걸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을요? 네, 대동단결 X 외치고 계십니다. HC님, 우린 그걸 외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셨고요. 최영원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이런 건가요? 하셨습니다. 석순영님, 제가 경험자인데요. 이혼하셔야 합니다. 김화수님, 썸타보금 말세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동탄 사시는 오진숙 여사님 보고 계시죠? 고3 수험생 따님을 두고 계신다고요. 자, 그런데 주초에 띵동 택배가 왔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제철도 아닌 수박 딸기가 저렇게 와 있길래 오배송인 줄 아셨다는데 세상에 메모를 봤더니 이웃집 서진이 엄마가 보낸 수능 대박 기원 선물이었다는 거죠. 예. 요즘 세상에 이런 이웃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따님도 오늘 수능 대박 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꺼지면 편안함도 꺼지니까 지금 바로 몽제로 허리 업. 척추 라인을 따라 탄탄하게 받쳐주어 허리가 편안한 매트리스 몽제 딥슬립 매트리스. 당신이 좋아하는 겨울 코트는 레더 트렌치 코트, 테디베어 코트, 벨트드 코트. 퀸잇. 모든 취향을 존중하니까 코트를 더 버라이어티하게 퀸잇. (40대) 여성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까지 과속을 하며 난폭 운전을 했습니다. 여성은 아이가 아파서 빨리 가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성의 행각을 짚어봅니다. 이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영상을 봐야 돼요, 이거는.
네, 당시 그 운전 모습 영상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위를 왔다 갔다 차선을 바꾸면서 쏜살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뭐 방향 지시 등은 당연히 켜지도 않고요. 비상등만 켠 채로 계속 차선을 바꾸면서 달립니다. 이 정체 구간이 시작이 되니까 아예 버스 전용 차선으로 넘어와서 달리고요. 경찰이 추적하는데도 멈출 생각을 안 씁니다. 이 끝내 경찰차에 포위되고 나서야 이 질주를 멈춘 승용차. 이 경찰이 차량용 소화기로 조수석을 깨고 나서야 이 운전자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슨 그 프로 레이서 수준이에요, 진짜. 그러게요. 운전을 이걸 잘한다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난 13일 경부고속도로 기흥 IC 쪽에서 이 잡힌 영상인데요. 보신 것처럼 저렇게 과속을 하고 난폭 운전하다가 경찰차에 포위가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더 이해가 안 가요. 포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안 떼고 계속해서 이 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서는 소화기를 꺼내서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내리세요 하고 끌고 내렸다고 보니까 40대 여성 운전자였답니다. 아니, 40대 여성 운전. 예.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가 아파요. 자, 왜 이렇게 난폭하게 과속 운전을 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대답이 아이가 아파서 이렇게 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막 경찰 입장에서는 뭐 음주 검사라든지 했을 거예요. 음주라든지 마약도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아이 아파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입원하거나 아팠던 그런 증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머나. 계속 조사를 해보니 결국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그래서 저렇게 운전했고 저게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그 교수님 운전 경력 몇십 년이시죠? 한 40몇 년 됩니다. 저렇게 빨리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당연히 없죠. 어. 그리고 40대 여성이 저렇게 분노의 질주를 180km까지 한다는 걸 오늘 제가 처음 알았고요. 저 여성이 하는 얘기가 아이를 우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엄마라고 하는 소리인데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본인이 아픈 거 같네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음주도 아니고 약물도 아니다라고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여성이 뭔가 좀 정상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면적으로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선행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평소에도 저렇게 180km를 안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저렇게 그 속도를 갖다 내기 시작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얘기 듣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만 얘기를 듣는데 분명히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으면 저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어제 저희 뉴스룸 단독 기사였는데 제가 취재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딱 그 말씀 하시거든요. 그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여성이 얼마나 심하게 난폭 운전을 했는지 목격자 얘기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희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버스 전용 차도로 어떤 차가 너무 위험하게 내달리면서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더라고요. 저희 차가 완전히 흔들릴 정도로 아주 무섭게 굉음을 내면서 저 너무 위험하다. 2차로, 3차로를 되게 위험하게 막 끼어들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길래 저거 음주 아니면 도주 차량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이죠. 그 진짜 영화 분노의 질주 보면은 이 기자 봤어요? 좀 보진 않았는데요. 그 진짜 차가 쉥 하고 지나가면 막 주변이 막 다 막 들썩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이 기흥동탄 IC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16km가량을 난폭 운전을 이어갔는데 이 차량이 이렇게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고 하니까 이걸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견하고 정차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시도 무시했고요. 차선을 넘나들면서 도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주 영상 자세히 보시면요. 이 차가 그 오른쪽 사이드 미러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상태로 시속 180km까지 속도를 높여가면서 순찰차를 따돌리려고 했던 건데 결국 길이 막히는 구간을 만나면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순찰차가 이 차 앞에 가로막았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몰아서 결국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이 문제의 차량은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고 합니다.
야,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막 저렇게 차선을 바꾸면서 달릴 수 있다는 건 진짜 보통 운전 실력이 아닌데요. 그걸 자꾸 저도 운전 실력이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달린 것도 아니고 난폭 운전이고 과속이었고 버스 전용차로 위반이었고 경찰차를 들이받기까지 했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뭐 이른바 딱지 범칙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경찰에서도 난폭 운전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형사처벌 불가피합니다.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차로 공무집행을 폭행을 통해서 방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그 경찰도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분노의 질주를 했는지 저희 취재 기자한테 명확히 설명을 안 해주셨대요.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예. 첫 번째 사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13년 드라마로 데뷔해서 얼굴을 알린 후 연예계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대세배우로 상승 가도를 달리던 배우 서예지 씨. 하지만 지난 2021년 학폭 의혹에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까지 잇따라 터지면서 서 씨를 모델로 내세웠던 광고들도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한 광고주는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서 씨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걸까요? 진짜 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걸까요?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누리꾼들이 이 판결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발단부터 뭐 짚어보죠. 네, 발단은 2년 전이었는데 이 배우 서예지 씨는 2013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쭉 활동을 이어오다가 2020년도에 이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이 계기로 해서 이 최전성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2021년 4월에 전 연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이 배우 김정현 씨를 가스라이팅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집니다. 한 매체를 통해서 2018년도에 두 사람이 연인이었을 당시 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뒤늦게 공개가 됐는데요. 뭐 김정현 씨를 김딱딱 씨라고 칭하면서 뭐 스킨십, 로맨스, 뭐 노도 딱딱하게 해라 뭐든 딱딱하게 행동 잘하고 있냐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김정현 씨는 여기에다가 딴짓 안 한다, 너만 내 손을 만질 수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일터에서 이 말을 지켰습니다. 드라마 제작 발표회 당시에도 김정현 씨가 그 당시 상대 배우이던 서현 씨가 팔짱을 끼려 하는데 이걸 무안할 정도로 거부하고 행사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정현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드라마에서 하차한다고 밝혔었는데 사실 그 배우가 서예지 씨다 이렇게 지목이 돼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는 당시에 연인 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애정 다툼이었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딱딱하게 아까 그 영상 보셨지만 저때 참 야, 진짜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막 되게 그랬잖아요. 그게 연인 간에 있는 일이냐, 과연 저희 평범한 얘기냐, 뭐 가스라이팅이냐 되게 얘기가 많은데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의 제기가 당시에 됐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더 제일 먼저 나왔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주변에 이제 있는 학생들을 굉장히 심하게 대우를 했다라고 이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변에서 심지어 때리면 거의 날아가다시피 했다. 굉장히 심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 제기도 있었고요. 이건 물론 소속사에서는 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었고 학력 위조 의혹에 또 휩싸였습니다. 원래는 스페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했다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휴학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력 위조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소속사는 사실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한국 활동을 시작하는 바람에 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거다. 휴학은 아니지만 아예 그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했고 문제는 성년이 된 이후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한 이후에도 주변의 스태프들에게도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저거는 뭐 좀 좋지 않은 욕설을 한다거나 뭐 심부름을 시켜서는 안 될 것들을 시키고 이렇게 몸만 살짝 부딪혀도 어디 감히 배우 몸을 부딪히게 하냐 너도 맞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 갑질을 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던 거죠.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당시 뭐 나왔던 의혹들 얘기들을 그냥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래오니까 그때 막 광고계에서 다 커트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손절을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지금 서예지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주얼리 아이웨이
아이웨어 그리고 이제 패션 뷰티, 건강식품, 뭐 게임, 웹소설 막 여러 군데에서 광고 모델로 활약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터지니까 광고업계에서는 이 서예지 씨 사진 영상을 내리면서 이제 서예지 지우기에 나섰는데 왜 그러냐면 이 광고 모델이 실제로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에는 그 더 이상 그 광고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약금을 물어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그 돌던 얘기로는 현재 모델로 있는 브랜드한테 손해배상 그리고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에 아마 수십억에 이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실제 그래서 소송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2020년도에 했던 영양제 광고인데요. 이 영양제 광고 회사가 이 서예지 씨의 어떤 건강한 이미지를 좋게 생각해서 4억 5천만 원의 광고를 체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자꾸 되니까 이 해제를 하면서 모델료를 반환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12억 7,500 청구인데 그때 어떤 주장을 했냐면 계약서에 뭐 이런 계약서가 통상 많이 쓰는데요. 이 광고 모델이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나 폭행이나 학교폭력, 마약 등의 혐의로 입건되거나 또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요 조항에 위배됐다고 하면서 12억 7,5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광고주 측은 계약서 조항에 학교 폭력 이 문구가 이 내 음절이 분명히 들어가 있던 만큼 계약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책임 없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는 아니 여기 보면 음주운전도 있고 뺑소니도 있고 학교 폭력도 적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한 거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학교 폭력을 뒷문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저 학교 폭력까지 다 그 안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거는 계약하면서 이 계약서 문구를 넘어서서 과거의 행위를 밝히는 걸 강요하는 거니까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재판부의 판단이 저렇다고 하더라도 일제 1심일 수도 있고요. 저런 식의 지금 문구들이 사실 연예인 계약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광고 문구도 그렇고 저도 몇 개 처리해봤는데 이제 다 새로 만들 겁니다. 과거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이 보장을 한다 이렇게 재판부가 저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사족을 단다는 네, 거죠? 사족을 달 수밖에 없어요. 저러면 이제 아니 사실 재판부 법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지 몰라도 저기에 학교 폭력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미 대학 뭐 30살 넘은 그런 사람들하고 계약하면서 과거의 학교 폭력은 뺀다라고 광고주는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저거를 작성했던 변호사들도 저 문구를 가지고 저렇게 판단하려는 생각 못했겠지만 어쨌든 재판부를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 계약서 아마 다시 쓰는 분들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이 판결이 알려지고 나서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기사를 봤는데 베스트 댓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베스트 댓글이 아니 그럼 연예인 되고 나서 학폭하는 사람도 있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건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뭐 기본권을 갖다 침해한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광고주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그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뭐 1심이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이번에 뭐 2심이 또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좀 전에 그 얘기 나왔던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성인 연예인이 어떻게 학교 폭력을 갖다가 미래에 그 저지르는 거 이게 무슨 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글쎄요 좀 이제 일반 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이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냥 뭐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아니 좀 이제 계약서를 이제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법원의 해석이 틀렸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양 변호사가 얘기했다시피 이 계약서 수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사실 이거 할 때도 항상 좀 우려한 게 뭐냐면 예전의 거를 할지 미래 거를 할지 이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고주 입장에서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연예인이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래 것만 하고 싶죠. 과거는 조금 안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계약서에 이제 면밀하게 기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광고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광고주하고 이 서예지 씨 계약서에 조항들이 있는데요. 어떤 조항이 있냐면 광고를 못하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게 됐을 때 모델료의 50%를 반환하도록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억 5천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억 2,500만 원은 반은 다시 돌려줘라라고 법원에서 판단 내렸고요. 이자하고 합치면 한 2억 한 8,800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서 한 70%에 해당하는 한 2억 정도 소속사가 반환을 좀 했다라고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좀 다시 항소하기 때문에 재판 판단을 다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서예지 씨 소속사에서는 오늘 입장을 냈어요. 소송에서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라고 뭐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말씀 주고 계시죠. 네, 대부분이 재판부가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뭐 뭘 봐 너나 잘했님, 이제 광고주들이 알아서 뒷조사 다 하고 모델 써야겠네요 하셨고요. 밀키웨이님, 말장난도 아니고 재판부가 좀 이상합니다. 애니님, 너 재판부가 너무 딱딱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재판부가 딱딱하다. 좋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타이 마사지 업소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제보가 사건 반장에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는 마사지 업소에 가지도 않았는데도 실장이 성매매를 운운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거 조금 보시기에 따라서 되게 재밌는, 웃긴, 황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보자가 40대 남성인데요. 결혼 3년 차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에 대구에서 여느 때처럼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웬 남성이었는데요. 내가 마사지 가게 사장인데요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보자가 3주쯤 전에 그 아내랑 같이 커플 마사지를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장님인가 보다 하고 전화를 계속 들고 있었는데 전화를 건 이 남성이 제보자한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면서 당신이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한 영상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협박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제보자는 당연히 이 성매매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협박이다 판단을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아내랑 간 마사지 갔는데 선생님 성매매한 거 지금 걸렸습니다. 이런 전화가 온 겁니다. 바로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있지도 않은 이 제보자의 성매매 영상을 확 퍼뜨린다면서 협박을 한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상대 남성 그야말로 혼신의 연기를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연기파 보이스피싱, 제보자와 보이스피싱범이 나눈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네. 네, 되시죠? 네. 앞에 방문하셨던 타이 마사지 가게 사장이에요. 네. 예, 저희가 방문했던 일 때문에 본인한테 문제될 만한 일이 생겨서 전화드렸어요. 네. 예, 당시 장사가 안 돼서 실장들 시켜서 방마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영상 촬영 목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아가씨한테 마사지 받으면서 마무리까지 하는 장면이 촬영되셨고, 예, 본인이 아실 만한 지인들 연락처 100여 개 정도를 확보를 했고, 지금 본인이랑 통화해보니까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본인 가족 지인들 카톡으로 20명 초대해서 영상 보여줄 테니까 보고 얘기해달라고요. 야, 막내야, 12월 20일 20명만 초대해라. 야, 씨. 그러니까 지가 그냥 혼자 전화하면서 네. 야, 막내야 20명만 초대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혹시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이 분이 그러니까 제보하신 분이 마사지 받았다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그냥 얻어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다짜고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타이 마사지 사장인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내가 마사지 받는 방마다 사실은 카메라를 놨다. 근데 당신이 그 안에서 이른바 마무리, 그러니까 성매매를 가리키는 말로 보여요. 마무리까지 하는 것까지 다 찍혔다. 근데 나 당신 지인들 연락처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래? 그러더니 갑자기 야, 막내야, 그 지인들 중에 한 20명 골라서
단체 대합 한번 만들어 봐라. 그거 거기다 다 풀어서 영상 풀어서 창피 주기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제보자 입장에서 이 뭐 하는 인간이 하면서 뚝 끊어버리신 겁니다. 예. 아니 저는 솔직히 어제 이 녹취를 듣고 좀만 더 들어보시지. 그 다음이 궁금한데 그냥 너무 빨리 끊으셨어. 근데 뭐 실제로 사실은 저는 이런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이분은 성매매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떳떳했는데 실제로 비슷한 곳 아니면 다른 곳에서 아니면 그곳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한테는 되게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발절인. 그렇죠. 보이스 피싱 비슷하게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아마 이 제보자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뭐 본인은 뭐 성매매를 하지 않아서 떳떳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뭐 그 전화를 끊고 바로 앞에 경찰서가 보였다고 해요. 파출소. 예.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 좀 애매하긴 해요. 그 전화한 사람이 정말 그 마사지 업소의 사장인지도 확인하기 어렵고 또 결국은 끊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시도를 했지만 미수까지 된 것도 보기도 애매하고요. 또 그래서 이제 접수를 못 했는데 결국 아는 경찰한테 좀 전화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제보자가 했다고 해요. 경찰이 또 전화를 하니까 또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건은 거기서 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어지간하면 진짜 그러겠는데 너무 발연기야 진짜. 글쎄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그 여러 가지 보이스 피싱을 하면서도 저건 말이죠. 아주 제대로 걸리는 사람한테는 결정적이거든요. 아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해서 이 제보해 주신 분은 참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런 그 수법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는 뭐야 나는 지금까지 뭐 타이 마사지 아니라 어디 마사지점에 간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그중에서 갔고 혹시 내가 그땐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때 내가 술을 먹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한 행동이 떳떳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뭔가 무게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 업체인지 제대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1,000만 원까지 송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낚싯대를 여러 개 해놓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월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예. 교수님께서 이제 뒤에 해주실 말씀을 조금 미리 공개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분도 그렇고 대부분 뭐 분들이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 대응을 하면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재발절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돈을 뜯긴 사례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150일째 최소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로 깎아드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돈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장님. 합의 안 보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분들 지인들한테 영상 뿌리고 사이트에 넘겨봤어. 사장님 나랑 1,000만 원에 합의 보실래요? 애초에 내가 영상 지금 4,700개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완전 코가 깨인 거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또 다른 사건인데요. 예전에 한번 보도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수법은 똑같았는데 이 남성은 실제 성매매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해당 남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범들이 아이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애 아빠가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 남성이 뭐 100만 원, 250만 원, 270만 원 이렇게 나눠 입금을 해서 총 620만 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요구가 끝이 아니었고 이번엔 진짜 끝이라면서 또다시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결국 이때 가서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불법 성매매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이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좀 아까 하셨던 말씀 더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들은 이게 뭐 무슨 헛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서 끊을 수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뭔가 발을 갖다가 댄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보고 너 잘못했지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걸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성매매한 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원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확실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또 자기 뭐 아이들 이름까지 뭐 운운한다 그러면 이거는 돈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허튼 짓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사실 그렇고 저도 이런 상담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매매 같은 거 안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협박을 받을 때 첫 번째 아마 조치를 좀 취해야 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본인이 이렇게 협박받고 처음에 주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돈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고요. 결국 손해대로 보면서 결국 본인도 처벌받는 일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똑같아요. 보이스피싱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거든요.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 얘기를 하고요. 혹시나 범죄에 비슷한데 항상 가는 사람은 범죄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좀 대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진짜 보이스피싱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 맛이라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나른한 오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선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 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어딘가에서 터져나온 폭발음. 복도를 향해 난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창문으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놀란 학생들이 우르르 대피하면서 학교에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전학생의 분노, 이 중학교 폭발 사건입니다. 자, 2015년 있었던 이 처음에는 사고인가 했는데 사건이었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학교, 중학교, 수업 중인 학교에서 벌어진 자,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이게 2015년 9월 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이었으니까 수업이 한창이었는데 서울 양천구 한 중학교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 3학년 한 교실에서 갑작스럽게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연기가 운동장 쪽 창문으로 뿜어져 나왔고요. 이 교실 복도 창문이 무너져서 복도 쪽으로 아예 튕겨 나갔고 벽도 우르르 무너지면서 교실 안도 당연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옆 교실에서 수업하던 교사들이 급하게 달려나와서 일단 불길은 잡았습니다. 또 학생들이 대피를 하면서 소란이 벌어졌고요. 그 당시에 폭발이 굉장히 커서 2-3km 밖에서도 이 폭발로 인한 연기가 계속해서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이 다쳤느냐가 참 그때 관심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폭발이 일어난 반이 체육 수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빈 교실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다친 학생은 없었고요. 지금 좀 전에 보셨죠? 그 부탄가스통이 발견이 됐고요. 교실에 있던 현금이나 체크카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도 했고 어쨌든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에서 학생들 다 집으로 보내고 조사를 시작을 했던 거죠. 드나든 사람은 없었는지 학생, 학교 관계자는 없었는지 그렇게 막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3시간쯤 지나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무슨 영상이었을까요?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엄청나게 큰 폭발음과 함께 학생들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밌군요. 우왕좌왕합니다. 현재 학교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를 한 개 더 가져오는 건데 학생들이 밖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테러한 곳은 3학년 7반, 6반이었나? 어쨌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깐만 교수님, 제가 테러한 곳은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자신이 붙이는 그 행위부터 해가지고 그 장면을 찍어 올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근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한 건데 마치 그 보도국에서 기자들이 그 현장을 갖다가 취재하고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 47초 그리고 3분 44초 분량으로 해가지고 어느 중학교 테러 1, 테러 2 해가지고 파일 이름을 갖다 붙였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얼굴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 설치하고 교실 뒤편으로 가가지고 물체에 불을 붙이고 교실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영상 1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상 2가 용의자의 목소리가 또 나와요. 폭발음과 함께 학생들이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다, 재밌다, 엄청난 폭발음이다라고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상황 중계를 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하죠. 부탄가스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 하나 더 가져오는 건데 세상 물정 모르고 정신머리가 없어도 본인이 저런 행동을 갖다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지를 갖다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 진짜 이게 박 변호사님도 네. 이 사건 기억나시죠? 알죠. 기억납니다. 재밌군요. 하나 더 가져올 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상을 올리니까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거 왜 이거 자랑하려고 올렸냐? 이게 유튜브에 올랐던 그렇죠. 거죠. 당신 처벌받을 수 있다 하니까 본인이 자기가 대댓글을 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이 학교 그 학교 다니던 학생이다라고 댓글을 달면서 죽이려고 터뜨리는 것이다라고 설명도 하기도 하고요. 또 너 잡혀간다. 또 다 댓글이 나오니까 뭔 소리 하냐? 누구 만들어 잡히냐? 나 아직 안 잡히고 있고 잘 있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이 이 전학간 이 학생 찾으려고 하니까 이 영상에서 지금 뭐 하느냐 하니까 경찰이 쫓기느라 이 지하철 타고 도망치는 중이다. 이렇게 실시간 본인이 직접 중계하듯이 계속적으로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처럼 뭐 유튜브나 SNS가 활성화된 이게 8년 전만 해도 요즘처럼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8년 전에 유튜브로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막 중계를 하면서 심지어는 경찰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저 댓글을 달면서 막 하니까 저 때 문화적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저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도 또 10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그날 밤에 검거가 됐는데 잡고 보니까 이 학생 중학교 3학년 이모군이었습니다.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폭발 사건이 발생한 그 중학교에서 1학년을 마쳤고 그 이전 해에 전학을 갔습니다. 서초구 소재의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간 상태였는데 일단 이 군은 지하철 4개 노선을 번갈아 타면서 도망을 쳤고요. 그러다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밤늦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공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붙잡혔는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하고 경찰한테 엄마 얼굴 보니까 눈물 난다 라면서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거 당시에 휘발유 들어있는 1.5리터 페트병, 또 라이터, 대형 폭죽, 막대기형 폭죽 같은 걸 가지고 있었고요. 도망치면서 흉기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불장난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었죠. 실제로 저 휘발유 같은 걸 가지고 방화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원래 서초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 옆에 있는 학교에 서초에 있는 학교하고 그 옆에 있는 학교까지 불을 지르려고 했던 건데 거기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서초동에 있는 중학교 가기 전에 이 지금 테러를 한 저 양천구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갔던 겁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성적도 좋고 학급 회장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간 이후로부터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교육 관계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많이 삐뚤어진 거죠. 이게 좀 도를 넘어서 버린 거고 스스로가 SNS에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전학하고 나서 내가 망상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야, 그 교수님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는 뭐 정말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그런 그 유사한 시도가 있었어요. 이 부탄가스 폭발 범행을 일으키기 약 2달 전에 서초구 중학교 그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불을 내는 등 그 문제 행동을 보였는데요. 전조가 있었군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불을 내도 좀 약간 특이하게 냈습니다. 물총에다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불 붙은 쓰레기통에 분무하는 소위 그 화염 방사기 방식 방화를 시도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어떤 교사에게 발각돼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군이 뭐라 그랬냐면 나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법을 배웠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 범행 영상을 갖다 인터넷 올린 것은 그 당시에 그 직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미국 그 버지니아주에서 발생됐던 그 조승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승희 사건을 갖다 따라한 거다. 이제 이렇게 모방 범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범행 수법을 습득했고 조승희 동영상 같은 것도 참고했다. 그래서 등교 정지를 당했고 대안학교로 또 옮겨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건 당시에는 적응 기간을 갖고 있던 그런 중이었고 사건 당일날 첫 번째 등교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 총격 난사 사건 그걸 참고하고 그걸 또 뭐 동경했다 그때 엄청 쇼크였습니다, 이거. 네, 그런데 사전에도 막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 친구들이랑 원만히 못 어울려서 스트레스가 심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긴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심한 왕따를 당했다거나 학폭 피해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서초구 중학교에서 이 해에만 여러 차례 교사들에게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담할 때 교사한테
뭐 애들을 흉기로 찌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누군가를 뭐 죽이는 테러에 대한 환상에 시달리면서도 또 이걸 절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같이 들어서 고민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방화 미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학교 측이 권유해서 3주간 대형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 우울증이랑 망상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경찰에서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소심한 나를 받아주지 않는 학교 친구들이 미워서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 분노를 학교와 자기 친구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이제 안타깝다는 말씀도 드렸던 게 이 학생이 그때 당시에도 처음부터 좀 어긋나 있었던 그런 경우가 아니었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덕도 좋았고 집에서도 그야말로 착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님이 생업에 대신 나서게 되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좀 갈등 관계가 만들어졌었고 그런 와중에 또 학교마저 낯선 곳으로 전학을 갔잖아요. 적응을 못했고 성격이 소심하니까 주변 아이들로부터 좀 괴롭히까지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복수 심리, 보복 심리 같은 것이 발동을 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상 이런 거에 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리 만족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라나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학생들을 돌보지 못하느냐 이런 자성도 잃었던 사건입니다. 자, 드라마 모범 택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어리다고 죄의 무게까지 가볍진 않다. 처벌은 받아야죠. 그렇죠. 처벌 받아야죠. 다만 좀 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이고 계속 얘기하지만 쉽게 그렇게 폭탄물 이런 걸 만들기 어렵습니다. 아, 당연하죠.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으로 분류가 됐고 다만 이렇게 좀 사회적 규범을 습득한 능력이 좀 부족해서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됐던 이 소년이었는데요. 이 가정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족들을 못 볼 생각에서 상당히 외로웠고 또 엄마 품에 돌아가고 싶다. 법정에서 얘기도 했고요. 또 왜 교실에서 했냐니까 친구들이나 반 친구들 사람들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소년이기 때문에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이 선고가 됐고요. 또 재판부나 이런 데서는 특히 이거는 처벌보다는 좀 복귀라든지 치료, 재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보호시설이 위탁이 됐는지 소년원에 갔는지 이후 상황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올해 지금 24살쯤 됐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이 재판부가 지난 석 달간 이제 치료 경과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태도, 향후 치료 계획, 재발 가능성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또다시 자제력을 잃고 이런 범죄를 갖다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했고요. 또 이제 방화가 다행히 미수에 거쳐서 인명 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시설이 바로 복구가 됐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지금 장기 4년, 뭐 단기 3년이면 벌써 지금 세상에 나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소년법의 취지에 맞는 이 치료와 재활 그래서 사회에 그 무사히 복귀해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청년으로 현재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모두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하긴 하네요.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첫 번째 스페인으로 가보시죠. 차 한 대가 건물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아니고요. 이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차는 앞으로 쿵 돌진하더니 빠져나오죠. 그리고 또다시 건물을 향해서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이 운전자는 무려 10분 동안 이렇게 대여섯 번을 반복하면서 은행 안에 있던 현금 인출기를 박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운전자 만족한다는 듯이 활짝 웃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웃어, 진짜 웃어. 네, 역시나 술 마신 상태로 운전대 잡았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난폭 운전을 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이 안 나와서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차 아니에요, 이거?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이 왜 안 나왔냐?
기계 고장이 아니었고요. 그냥 이 운전자가 본인이 돈이 없었던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건데 왜 돈이 안 나오냐라면서 행패를 부렸던 거죠. 차로 현금 인출기를 부수던 운전자, 결국 건물 기둥 사이에 딱 껴버렸고요. 꼈어. 네, 이 덕분에 쉽게 잡혔습니다. 강도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돈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으이그 한심한.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택배 업체 트럭에서 여러 명이 우르르 빠져나옵니다. 이들은 양손 가득 상자들을 들고 도망치는데 이 트럭에 있던 택배를 노린 10대 도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택배 기사. 넋이 나간 채로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신이 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택배를 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 나쁜 놈들. 이 증거 영상도 있으니까 택배 기사는 신고부터 했지만요. 쉽게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 이런 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일단 보시죠. We broke. What he said it possible. Y'all not me. Hey, hold on. Gucci. Dior, man. Gucci, Dior. On my mama. What Dior? You having suitcases. 네, 바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추정되는 저 아이들이 흥분한 듯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명품 상자들을 자랑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자랑스럽게 영상까지 찍어서 직접 올린 겁니다. 아, 좋텐다 아주 그냥. 네, 이 영상에 누리꾼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택배 기사를 걱정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20대 도둑들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는데 경찰은 영상 속 물건들이 트럭에서 훔쳐진 게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 중이고요. 아이들 신원을 확보해 나선 상황입니다. 에이. 자, 다음은 튀르키예로 가보시죠. 자, 가게의 유리창 바깥쪽을 주목해 주시죠. 골목을 차들이 지나가는데 지나는 차 위로 뭔가 쿵 떨어집니다. 보셨어요? 혹시 사람 아니세요?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 동시에 사람 아닌가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는데 아니고요. 멈춰선 차 뒤로 움직이는 건 다름 아닌 흑염소였습니다. 근데요, 흑염소. 예, 얘가 괜찮은지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보셨죠? 살았어. 아니, 갑자기 하늘에서 염소가 왜 떨어졌나 싶은데 골목 옆에 있던 한 2층짜리 집 옥상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랍니다. 아, 본인이요? 아니, 본인이 아니지? 아니요. 뭐라고 해야 되죠? 본 염소가. 예, 어쨌든 본 염소 상처 하나 없이 아주 멀쩡했다고 합니다. 일단 염소는 괜찮은데 저 보세요. 차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야. 뒷유리창이 박살났고 천장도 움푹 들어간 모습인데 또 운전자는 다행히 무사했다고 하네요. 다만 차가 폭발한 줄 알고 진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염소 주인 운전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모든 피해 보상 해줬다고 합니다. 흑염소 용가리 통쾌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여기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라면집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 손님, 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야무지게 먹고 깔끔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의자를 싹 밀어놓고 보세요. 그리고 휴지를 뽑아 코도 풀고 입을 깨끗이 닦죠. 그리고 테이블에 휴지를 놓고 가게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큰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뭔가요? 왜? 저 남성이 자세히 보시면 코를 풀고 입을 닦은 휴지를 유리컵에 넣었어요. 예, 식당 직원은 포푼 휴지 같은 컵을 주방에 보여주고는 들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걸 본 식당 사장 폐기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컵을. 설거지. 글쎄, 식당 주인은 절대로 결코 저 지저분함을 용납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이 식당에는 휴지를 쉽게 넣지 말아달라는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상처를 받은 식당 주인이 테이블에 아예 휴지를 놓지 않기로 했답니다. 자, 이걸 두고 누리꾼들 의견이 엇갈립니다. 포푼 휴지를 왜 더럽게 컵에 넣냐? 손님을 비난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치우면 그만이지 하면서 식당 사장 너무 유난 떤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이상한데요. 하는 사람이나 치운 사람이나 이상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데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 사람도 이상하고 또 저것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올리고 하는 것도 그냥 이상한 사람도 있구나라고 해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뭔가 있으면 자꾸 이거 올리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문을 열자 바로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강아지는 고민도 없이 폴짝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집 강아지도 아닌데 이렇게 매일 찾아와서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유기견이에요?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집주인이요. 강아지랑 한때 같이 살았던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얼마 전에 이 누나가 독립을 하면서 헤어지게 됐던 겁니다. 매일 가족들이랑 북적이며 지내던 강아지 외로워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모습에 부모님이 실컷 뛰어다니라고 마당에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서 누나의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누나도 개죠? 아닙니다. 누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고요. 독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 집과 그리 먼 곳으로 독립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강아지의 나이가 14살입니다. 14살 나이로 800m나 되는 거리를 매일 뛰어와서 저 사람 누나를 만났습니다. 이런 모습에 누나뿐만이 아니라요. 이 누나의 아이들도 달려나가서 강아지를 반겼습니다. 꼭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간식도 잔뜩 챙겨줬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이 모습에 누리꾼들은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전용 출입문 만들어주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답니다. 아, 진짜 감동적입니다.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만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